네, 공략수 타임으로 넘어왔는데요. 종목 하나씩 열어보기 전에 간단한 AS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종목 대동으로 살펴볼까 하는데요. 오늘 좀 강하게 뛰고 있죠. 대신에 최근에 급락이 있었기 때문에 가야 할 길은 멀어 보입니다. 물론 손절가 라인까지 살펴봤을 때 이미 어느 정도 비중을 축소하신 분들도 있을 것 같긴 한데요. 목표가까지 다시 한번 도전한다고 한다면 가능성 여전합니까? 네, 저는 여전히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판단을 해요. 그래서 대동 같은 경우에도 제가 이 대동이라는 종목을 가져온 이유는 네. 이제 재건주들 봤을 때 재건주라는 테마 안에서 많이 오르지 못한 종목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후발주자로 좀 강한 상승을 보여줄 수 있는 기업이라고 해서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포인트는 또 동일해요. 그래서 뭐 전진건설 로봇과 같은 대장주도 좀 가져가야 하지만 이렇게 덜 오른 대동 같은 기업도 좀 가져갈 이유가 있다라고 좀 보고 있는 상황이고, 특히나 대동은 사실 테마가 아니더라도 올라갈 재료가 충분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지금 실적도 계속 꾸준하게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뭐 로봇이라든지 자율주행과 관련돼서 이런 재료도 좀 남아 있다 보니까 충분히 바닥권에 지금 있는 상황에서 안 잡을 이유가 없다라고 좀 생각을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없으신 분들이라면 지금이라도 진입을 하셔도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대로 목표가는 15,000원까지 열어두고 좀 가져가 볼 수 있는 기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목표가 여전히 15,000원까지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건 테마가 다시 한번 오늘 시장에 돌아온 것 같으니까요. 당분간의 추세 함께 챙겨보시죠. 자, 이어서 두 번째 AS 코츠 테크놀로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코츠 테크놀로지 어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와 함께 엄청 강한 상승률을 보여줬습니다. 현재 19,000원대, 목표가 21,000원까지도 정말 머지 않았다라고 생각하는데요. 어느 정도 저희가 기다려봐야 이 목표가까지 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까? 좀 단기적으로 올 것 같으신가요? 네, 저는 충분히 그러니까 단기간 내에도 목표가 달성할 수 있다라고 좀 보거든요. 그래서 지금 방산주들과 관련돼서는 뭐 좋은 이야기도 계속적으로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또 이제 코체 테크놀로지 자체만 보더라도 뭐 현대로템이라든지 하나시스템을 통해서 뭐 부품 이런 것들 좀 공급 계약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실적도 지금 최대 실적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을 기대를 해볼 수가 있다라고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쉽게 이전에 목표가를 살짝 못 미치는 수준에서 네. 떨어졌는데, 제가 그때도 말씀드린 게 조정 나오면 오히려 비중 확대도 할 수 있는 기업이다. 지금 방산주들 충분히 좋고, 또 실적이 안 나오는, 단순히 기대감만으로 가는 기업이 아니라 실제로 공급 계약이 나오게 되면서 실적 증가가 확인되는 기업이기 때문에 바닥 오히려 저가까지 내려오면은 오히려 더 큰 매수 기회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여전히 같은 관점입니다. 그래서 코츠 테크놀로지 지금 다시 21선 지켜줘야 할 자리 잘 지켜줬고 상승 추세 만들어가고 있다 보니까 끝까지 21,000원까지 한번 가져가 보시고, 만약에 21,000원까지 돌파를 한다라고 한다면 사실 저는 25,000원 구간까지 확 열어두고 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해당 사항 좀 참고하시고 가져가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코츠 테크놀로지도 21,500원까지 계속 끌고 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AS 종목이 해성 에어 로보틱스인데요. 목표가 9,000원 말씀 주셨습니다. 물론 뭐 크게 빠지지도 않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시원하게 올라주지는 않는 것 같은 느낌. 대신에 어제 6% 상승인데 윗꼬리가 없었습니다. 네. 이 긍정적인 시그널로 봐도 될까요? 네, 뭐 일단 뭐 로봇과 관련돼서는 너무 많이 말씀드렸으니까 네. 바로 차트를 한번 볼게요. 네. 네, 차트를 한번 보시면은 자, 지금 추세 자체가 전혀 흔들림이 없죠. 계속해서 저점 높여주고 있는 상황이고, 게다가 요즘 시장에서 어떻다? 지지를 받아줘야 할 자리에서 확실하게 받아준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지금 해성 에어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도 이전에 2월 5일 날 대량 거래량을 수반한 장대 양봉이 한번 나오고, 그다음에 최고가를 찍었을 때 2월 10일 날 9,040원을 터치를 했는데, 이때 흐름을 보시면은 윗꼬리가 긴 음봉이 좀 떨어지긴 했지만 거래량을 봤을 때 이전에 들어왔었던 거래량 대비해서는 상당히 적은 수준이라는 것을 좀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들어왔었던 물량들이 다 빠져나가지 않았다라고 좀 보고, 이때는 오히려 단기 수급들을 좀 털어내지 않았나.
오히려 그래서 재매집을 하고 있지 않나라고 좀 판단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눌림 이후에 21선 올라오게 되면서 21선 타고 지금 잘 올라가고 있는 모습들을 좀 보여지죠. 그래서 지금 충분히 뭐 재진입이든 뭐 추가적인 상승이든 다 기대를 해볼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지금 아직까지 거래량을 한번 보시면은 눈에 띄는 거래량이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지금 이 구간에서 돌파하는 자리 8,000원 정도에서 돌파를 하게 되면서 큰 슈팅이 나오지 않을까, 그러니까 대량 거래량이 들어오면서 상승이 나오지 않을까 싶고, 만약에 8,000원이 아니다, 8,000원 구간까지도 거래량이 없이 뭐 이렇게 단봉으로 계속적으로 올라온다라고 한다면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241선. 그래서 241선 구간을 돌파하는 자리에서 오히려 그런 흐름들이 나타날 수 있다라고도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전히 좀 추세가 살아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지금 또 그리고 로봇주들 전반적으로 다 올라오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마찬가지로 이렇게 좀 부각을 받지 못했었던 혹은 상승을 보이지 못했었던 종목들이 다시금 상승을 좀 보여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해성 에어로보틱스 9,000원까지 그냥 가져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해성 에어로보틱스도 9,000원까지 목표가 고스란히 끌고 가 보겠습니다. 특히 8,000원 구간을 돌파할 때 강한 슈팅이 나오는지 함께 기대감 가져보면서 챙겨보시죠. 잠깐! 구독, 좋아요 눌러주셨나요? 만약 아직까지 누르시지 않았다면 지금 당장 눌러주세요. 자, 새로운 종목들 하나씩 살펴볼 텐데요. 오늘 첫 번째로 가져와 주신 공략주가 HJ중공업입니다. 어제 상 갔는데 오늘도 강한 시세 분출 나타나고 있거든요. 이게 들어가기에 부담스러운 자리라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지금 공략주로 봐야 하는 포인트는 뭔가요? 저는 오히려 지금 같은 시장에서 네. 이제 가는 말에 올라타는 거 충분히 좀 가능하다라고 좀 판단을 하거든요. 물론 조금 아쉽기는 합니다. 네,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강한 흐름이 나왔거든요. 네. 그래서 그게 조금 아쉽기는 한데, 지금 그래서 오늘 당장 진입하기보다는 그냥 음봉 하나 정도, 뭐 한두 개 정도는 확인하고 바로 진입을 하자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일단은 배경을 좀 살펴보면은 HJ중공업, 이름에서 알 수 있다시피 한진중공업에서 이제 나온 기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조선업과 뭐 플랜트라든지 이런 건설업을 하는 기업이라고 좀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지금 뭐 조선업이 좋은 거는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한진중공업, HJ중공업 같은 경우에도 역시나 뭐 컨테이너선이라든지 아니면은 지금 이 LNG와 관련된 벙커링선과 같은 또 수주가 계속적으로 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LNG에 대한 사용처가 좀 늘어날 것이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죠. 그래서 이 벙커링선이라는 게 뭐냐면은 한마디로 이제 배에 떠다니는 주유소라고 좀 보면 되거든요. 그래서 LNG를 좀 주유할 수 있는 그런 선이라고 좀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LNG 사용처가 늘어나고 또 LNG를 사용하는 이런 선박들이 좀 늘어나게 된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당연히 좀 수혜를 볼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애초에 지금 미국에서 계속적으로 얘기하는 게 이제 LNG에 대한 사용이기 때문에 좀 부각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 근데 단순히 그 벙커링선뿐만이 아니라 뭐 컨테이너선이라든지 이런 수주가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흑자 전환까지도 나온 부분이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좀 봐주시고, 또 해외 건설 수주라든지 뭐 필리핀이나 뭐 이런 쪽에서 최근에 수주가 좀 있었거든요. 네. 예, 그래서 지금 건설이 워낙 안 좋았다라는 건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지금 HJ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조선이나 건설업 이 전사업 부분에서 지금 호조들이 좀 나타나고 있거든요. 호조세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주가에 좀 힘을 실어줄 것이다 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참고해 주시고, 자, 그리고 이제 하나오션을 생각을 해봤을 때 조선주들이 좋았죠. 근데 어떤 이슈가 나오고 나서 강한 상승이 이어졌죠? 미국의 필리조선소 인수 관련한 얘기가 나왔을 때 좀 강하게 올랐던 것 같아요. 그렇죠. 필리조선소도 인수를 했다라는 거. 그래서 관세 회피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또 해군 MRO 사업에 대한 이슈가 나왔을 때 정말 미친 듯이 날아갔어요. 콕 집어서 얘기했었죠. 한국이 필요하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한진중공업 같은 경우에도 이전부터 국내에서 뭐 독도함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MRO 사업을 계속적으로 좀 해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미국 MRO, 해군 MRO 사업으로도 본격적으로 좀 진출을 하겠다라고 좀 밝힌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부터 MRO 사업을 해왔던 그런 이력이 좀 있기 때문에 충분히 진출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그게 어제 그 이슈가 나오게 되면서 급등을 좀 보였어요. 그런데 그게 상한가까지도 바로 이어진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까지도 두 자릿대 상승이 나오게 되면서 지금 모멘텀이 계속 받쳐주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들까지 좀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추가적으로 지금 차트를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차트를 한번 보시면은 지금 물론 지금 이틀 연속으로 급등을 보이면서 굉장히 큰 상승을 좀 보여준 거는 맞는데, 그래도 여전히 좀 시총이 뭐 7천억대 수준이고 유통 비율도 한 30%로 충분히 움직일 수 있는 기업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최근에는 뭐 20조 원의 시총을 가진 기업들도 20%대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 시장이다. 네. 그래서 뭐 지금 HJ중공업이 지금 당장 급등을 보였다라고 할지라도 더 못 가리라는 법은 절대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부분입니다. 게다가 제가 또 항상 말씀드리지만 오히려 지금 이렇게 상승이 나오다가 직전 고점 구간을 돌파하는 자리에서 슈팅이 더 나온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지금 딱 그런 모습이 확인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미 탄력이 붙었다라고 좀 보여지고, 근데 이제 이틀간의 급등을 보였기 때문에 뭐 하루 이틀 정도는 좀 쉬어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네, 다만 추세를 깰 정도의 조정은 나오지 않을 거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게다가 앞으로 이 미군 MRO 사업에 대한 진출 가능성이 지금 열렸기 때문에, 그리고 또 미국에서도 발표를 했죠. 앞으로 이 해군과 관련돼서 예산을 매년 연평균 한 40조 원 정도, 42조 원 정도를 지금 정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충분히 수주가 이어질 수 있다. 게다가 지금 하나오션이라는 기업에 좀 집중이 되어 있는 상황인데, 미국 같은 경우에도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독점을 좋아할까요? 안 좋아할 것 같아요. 한 곳에만 경쟁사가 기대는 걸 있어야죠. 좋아하지 않죠. 그래서 충분히 다른 이런 조선사들도 그런 수주가 나올 수가 있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이 가속을 좀 내고 싶어 하거든요. 그런데 한 군데 있으면 사실 조선사라고 해도 배를 막 갑자기 막 수십 척을 한꺼번에 못 만들죠. 건조를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다른 조선소도 필요하다라는 거, 그런 부분을 좀 생각을 해야 된다. 그래서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을 좀 보여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점 참고해 주시고, 게다가 지금 거래량을 한번 보시면은 어제도 1,500만 주, 오늘 심지어 거래량이 더 발생을 했어요. 네. 그런데 상승폭 지금 계속 확대하고 있죠. 그러면은 이거는 차익이 나왔다라고 보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오히려 더 힘이 실리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감안해 주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한두 차례 조정을 기다려보자. 그래서 매수가는 한 8,000원에서 8,500원 정도로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지금 신고가 영역에 있는 자리인데, 지금 주봉상 고가를 한번 보게 되면은 한 1,500원 정도거든요. 그래서 일단 1차 목표가는 1,500원 정도로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고요. 손절가 같은 경우에는 좀 넉넉하게 잡아서 이제 추세가 좀 깨질 수 있는 이 6,000원 라인으로 잡았거든요. 네, 근데 사실상 지금 매수가를 8,000원에서 8,500원 정도로 좀 잡아드렸는데, 만약에 추가적인 조정이 나온다. 근데 이 6,000원 선을 벗어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은 사실 저는 추가 매수까지도 가능하다라고 좀 판단이 되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분할 매수 가능성을 좀 열어두고 보셔라. 이렇게 미리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그 점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 주시는 거 들으면서 하나오션이랑 차트를 살짝 보니까 확실히 안 움직였다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이 다른 조선 관련주들이랑 비교를 해봤을 때도 HJ중공업의 움직임이 좀 더뎠던 건 사실인가요? 네, 그렇죠. 지금 뭐 HJ중공업은 그래도 비교적 가벼웠기 때문에, 물론 저점 2,180원부터 시작을 했거든요. 네. 네, 그래서 이전 고가 구간까지 연결을 하면 240%가 올랐어요. 그러니까 안 오른 거는 아니지만 지금 추가적인 수주가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네. 그리고 최근에는 사실
완전하게 이 밸류대로 실적대로 가는 건 아니라고 좀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어떤 재료가 있느냐가 더 중요하다라고 좀 판단을 해요. 그래서 지금은 아무래도 뭐 미국 관세라든지 그 트럼프발 리스크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한 상황이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방산이나 또 조선이 더 크게 갈 수 있었던 이유는 오히려 트럼프로 인해서 수혜를 볼 수 있는 업종이다 보니까 더 시장에서 부각을 받고 수급이 쏠리는 거죠. 왜냐? 일단 심리 자체가 그렇잖아요. 트럼프 대통령으로 인해서 뭐 관세가 나올 수 있는 섹터들 혹은 악재가 나타날 수 있는 섹터들, 뭐 대표적으로 2차 전지나 지금 자동차주들 같은 경우에도 못 가는 이유가 관세가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현대차나 기아차가 못 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못 들어가기 때문에 오히려 그래 차라리 수혜를 볼 수 있는 확실한 그런 기업에 우리가 투자를 하자라는 심리가 강하게 실리고 있다라고 좀 판단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그런 것들을 좀 넘어서는, 그러니까 아웃퍼폼을 할 수 있는 지금 시장이기 때문에 충분히 더 갈 수 있다라고 좀 판단을 하는 겁니다. 네, HJ중공업 가격 전략 받아봤습니다. 목표가와 손절가 라인 한 번씩 확인하시고요. 매수가 같은 경우는 추가 눌림이 있을 때 8,000원에서 8,500원 구간으로 말씀 주셨습니다. 만약에 좀 하락이 짙어질 경우에는 6,000원 선을 지지하는지를 확인해 보시고 만약에 6,000원 선을 이탈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그곳에서부터의 추가 매수까지 같이 이야기를 해주셨으니까 다양한 투자 포인트들 챙겨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공략주 살펴보겠습니다. 셀트리온 가져와 주셨네요. 바이오 쪽도 투심이 요즘은 좀 나쁘지 않은 느낌. 뭐 셀트리온의 경우는 최근에 조금 밀렸다가 장대 양봉 한번 그려내고 나서부터는 변동성이 좀 크게 잡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네, 그래서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도 사실 이전에 24년도에 네. 제약 바이오주들이 굉장히 좀 잘 갈 때 못 갔었던 종목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약 바이오가 상승 나오는 이유, 물론 지금 뭐 개별 호재도 많이 나오고 있어요. 알테오젠도 그렇고 보로노이도 그렇고 뭐 추가적인 뭐 기술 이전이라든지 혹은 임상 결과 발표 뭐 이런 이슈들을 가지고 있는 거는 맞는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금 뭐 반도체나 2차 전지와 같은 주도 섹터가 좀 쉬어가고 있기 때문에 제약 바이오로 수급이 들어올 수 있는 상황이라고도 생각을 하고 있고 또 거기에 더해서 지금 한국은행에서 금리 인하를 또 발표를 했죠. 그래서 이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도 국채 금리가 계속적인 하락세를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위기까지 더해져서 제약 바이오의 상승이 조금 더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못 갔었던 좀 셀트리온을 다시 한번 좀 봐야 되는 자리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거기에 더해서 지금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 실적을 한번 좀 보시게 되면은 지난해 최대 매출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매출액이 3.5조 원을 기록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상당히 좀 큰 실적을 기록을 했다라는 걸 볼 수가 있고, 물론 지금 영업이익을 보게 되면 오히려 영업이익은 좀 줄었어요. 그러니까 수익성이 좀 나빴다라는 건데 이제 셀트리온 헬스케어와 합병을 하게 되면서 이 재고 자산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 이전에 이제 원가율 자체가 조금 높았어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수익성이 좀 나쁜 것처럼 좀 보여지지만 이런 것들이 올해서부터는 이제 재고 자산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다 반영이 되고 그다음에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원가율도 더 하락할 거라고 좀 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전에 뭐 증설이라든지 뭐 신공장 가동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영향을 받았던 건데 올해는 그런 것들이 해소가 되면서 보시면은 매출액이 4.5조 원, 그 다음에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도 1조 원대. 그러면 첫 1조 원대 영업이익이 찍히는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최대 실적을 좀 이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충분히 주가의 모멘텀으로 작용할 수 있다라고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다시 이 내용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자면 최근에 뭐 램시마 SC와 관련돼서 지금 유럽에서도 점유율이 계속적으로 좀 확대가 되면서 판매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기존의 주력 제품들이 판매가 잘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사실 이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 이전에 상승을 못했었던 이유가 이제 진펜트라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네. 램시마의 이제 미국 이름인데 미국 제품 이름인데 사실 기대가 굉장히 좀 컸어요. 그랬는데 사실 생각보다는 조금 부진했습니다. 원가율도 굉장히 좀 높았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주가에 좀 발목을 잡았었던 부분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좀 해소가 되는 부분이라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또 이제 진펜틀에 대한 판매 확대도 점진적으로 좀 이루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충분히 상승이 나올 수가 있다. 즉, 이 악재 요인이 좀 해소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는 상승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차트를 한번 좀 보시게 되면은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이전에도 호재가 굉장히 좀 많았어요. 굉장히 많았는데 주가는 계속 박스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네요. 올라간 게 전혀 없어요. 여전히 그 자리 그대로 머무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구간만 돌파를 하게 되면 충분히 좀 고점까지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이전에는 고점이 이제 뭐 21만 원 정도, 뭐 20만 원 정도가 됐었는데 최근에는 한 19만 원 살짝 아래, 그러니까 18만 원 후반대로 내려온 것을 좀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최근 들어서 이 장대 양봉이 됐든 윗꼬리가 됐든 이 구간을 살짝씩 뚫어주는 모습이 확인이 됐죠. 그러면서 지금 이평선이 완전히 수렴하고 있는 구간에서 서서히 상승 추세를 좀 잡아갈 수 있다는 거, 그런 것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 또 지금 하나 기대를 하고 있는 것은 네. 이거는 불확실한 겁니다. 네. 추가적인 모멘텀으로 작용할 수 있는, 그러니까 추가적인 재료라고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데, 지금 최근에 CDMO와 관련돼서 얘기가 굉장히 많았잖아요. 네. 그래서 삼성바이오로직스나 혹은 바이넥스가 굉장히 좋은 흐름을 좀 보여줬는데 셀트리온도 애초에 CMO로 시작한 기업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CDMO에 대한 공장도 지금 증설을 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공장 증설을 미국에 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다라고 얘기가 나왔거든요. 네. 그래서 만약에 그 부지를 미국으로 결정을 하게 된다라고 한다면은 아무래도 더 강한 상승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근데 뭐 사실 국내에서 한다라고 해도 이 CDMO에 대한 부분이 좀 확대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삼성바이오로직스도 계속해서 증설을 하게 되면서 캐파가 늘어나게 되고 실제로 실적으로 이어지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면서 주가 상승이 나왔던 거거든요. 그래서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도 기존에 이 바이오시밀러에 대한 부분도 증설을 했지만 이제 CDMO에 대한 부분도 증설을 한다라고 한다면은 역시나 매출 캐파가 더 커질 수 있다라는 거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까지 참고해 주시고, 그래서 이런 재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돌파 기대감을 가져보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매수가를 지금 잡아드리면은 현재가 부근 한 18만 원에서 18만 5천 원 사이에서 잡아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목표가는 조금 타이트하게 잡았습니다. 아무래도 20만 원을 확실하게 돌파하지 못하고 세 차례나 저항을 좀 받았기 때문에 네. 20만 원 1차 목표가로 잡아보도록 하겠고, 만약에 돌파하면은 2차 목표가 22만 원까지 열어두고 본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손절가도 역시나 좀 타이트하게 잡았습니다. 너무 또 횡보가 이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3월 이번 달부터 또 공매도가 재개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죠. 근데 셀트리온은 또 공매도로 유명한 기업이에요. 정말요? 네, 불안한데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좀 확실하게 손절가를 잡고 가자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손절가 같은 경우에는 17만 원. 그래서 이전부터 이 박스권 하단 계속 하방 경직성을 좀 보여줬었던 가격대거든요. 그래서 이 가격만 지켜준다면은 또다시 박스권 상단으로 올라올 수 있기 때문에 해당 가격을 잡아두고, 이탈하게 될 경우에는 박스권을 이탈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확실하게 정리를 하고 간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셀트리온 두 번째 공략주로 받아봤습니다. 매수가 18만 원에서 19만 5천 원 사이로 말씀 주셨고요. 위아래로 좀 타이트하게 잡아주셨습니다. 박스권 횡보가 계속된다라고 한다면 다소 지루한 시간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으니까요. 위로는 20만 원, 그리고 아래로는 17만 원 정도로 끌고 가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 공략주로는 아가방 컴퍼니 가져와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나라도 지난해 출산율이 반등을 했다고 하고요. 특히 서울의 경우는 9년 만에 반등이 나왔다라고 하는데 어떤 포인트에 주목하고 계실까요? 네, 일단 뭐 아가방 컴퍼니 같은 경우 잘 아시겠지만 뭐 유아 의류나 유아 용품을 생산해서 판매하는 기업인데, 뭐 말씀하신 대로 최근에 그래도 출산율이 좀 다시 좀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충분히 수혜를 볼 수 있고 충분히 모멘텀으로 좀 작용할 수 있을 거라고 좀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근데 이제 거기에 더해서
사실 지금 이 정치적인 부분, 이 불확실성이 아직까지도 남아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최근 들어서 뭐 조선이나 방산과 같은 그러니까 시장을 좀 주도하는 부분들이 있지만 근데 그 밖에 번외로도 지금 정치 테마주들이 계속적인 상승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인맥주들도 움직이고 있고 또 이런 정책과 관련된 정책주들도 좋은 흐름을 이어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오픈롤이라는 이 일자리 정책 테마주로도 추천을 드렸는데 그게 여전히 상승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로 봤을 때 항상 이 여야당 할 거 없이 나오는 정책이 저출산이랑 이제 일자리였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아직 뚜렷한 이제 방향성이 좀 나와 있지 않다 보니까 이런 공동 정책으로 좀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이 지금 시장에서 좀 부각을 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이제 다음 주에 탄핵 선고와 관련돼서 또 일정이 좀 예정이 되어 있죠. 네. 그래서 이런 불확실성을 통해서 또 한 번의 움직임이 나타날 수 있고 뭐 조기 대선과 관련된 이슈가 또 나타나게 된다라면은 정책주들이 충분히 다시 한번 움직임을 보여줄 수 있다라고도 생각을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같이 한번 보시면 되겠고. 근데 또 거기에 더해서 지금 이제 미국 관세에 대한 이슈가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죠. 그런데 이 아가방 컴퍼니 같은 경우에는 미국 현지에 이 판매 법인도 있어요. 생산 법인도 있고. 정말요? 네, 그래서 이 미국 관세와 관련돼서 또 이야기가 나온다. 혹은 이 관세 회피에 대한 부분이 좀 부각이 될 수 있다라고도 좀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상승을 보여줄 수 있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차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차트를 한번 보시게 되면은 이전에 이 정치적 불확실성이 좀 발생을 하게 되면서 상승이 한번 크게 나왔어요. 네. 네, 그런데 물론 이 중간에 조정들이 좀 있었지만 지금 딱 보시게 되면은 어때요? 일정 구간에 좀 갇혀 있고 그다음에 뭐 저점을 굳이 연결을 해보자면 서서히 좀 높아지는 그런 모습을 좀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여전히 상승 추세가 좀 살아있다. 저점은 계속 높아지고 있다는 것을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이 나타날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는 상황이고 거기에 더해서 지금 대략적으로 5,750원 구간만 상향 돌파를 해준다면은 이때도 마찬가지로 고점 돌파 와 함께 슈팅이 나타날 수 있다라고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관점 참고해 주시고 그래서 지금 매수가를 잡자면 현재가 부근 5,300원에서 5,600원 사이로 잡아주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1차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번에 상승이 좀 나오게 되면 이전 고점 구간을 강하게 좀 돌파할 거라고 좀 보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1차 목표가는 6,500원으로 비교적 좀 넉넉하게 한번 잡아봤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더해서 손절가 같은 경우에는 4,800원으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4,800원이 이전 뭐 저점 구간이기도 하고 또 장기 이평선이 형성이 되어 있는 자리거든요. 그래서 이 이하로 좀 벗어나게 될 경우에 하단으로 지지선이 없어요. 그래서 하락세가 계속적으로 이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확실하게 손절가로 잡고 간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아가방 컴퍼니까지 받아봤습니다. 정치적인 모멘텀도 있을 뿐만 아니라 관세에서부터 소나기를 피해갈 수 있는 모멘텀들도 가지고 있으니까요. 함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매수가 5,300원에서 5,600원으로 또 말씀 주시기도 했습니다. 마스터님, 오늘 공약주 관련해서 조금 더 흥미를 가지고 계속 이야기를 듣고 싶다라고 했을 때 혹시 추가적으로 나오시는 방송 프로그램 있으십니까? 네, 이제 오늘 같은 경우에는 또 종목 상담까지 곁들인 이제 네. 살맛나는 주식. 살맛주. 네, 오늘 저녁에 예정되어 있고 또 내일 같은 경우에도 제가 또 이 시간에 찾아뵐 겁니다. 네. 네, 머니마스터 일부 예정이 되어 있으니까 뭐 그런 점들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오늘 살맛나주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내일 또 머니마스터의 머니 포인트로 함께 하실 예정입니다. 같이 참고하셔서 강호진 마스터님과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딜사이트 S 강호진 마스터와 함께 했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